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밤 11시, 적막한 회장실에서 한 여성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는 남성은 대한민국 경제계의 거물 박민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필사적으로 살리려는 사람은 이 회사 야간 청소부 정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25년 전 헤어진 아버지와 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우뚝선 민호그룹 본사는 16층 높이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유리와 철강의 구조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역할을 하고 있었죠. 최고층 회장실에서는 예순한 살의 박민호 회장이 매일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쉼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를 우러러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민호에게는 25년 전 잃어버린 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딸. 지민이는 아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홀연히 사라져버렸죠. 그 후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찾았지만 신락 같은 소식 하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경찰서와 실종아동센터에 신고했고 사설탐정을 수십 명이나 고용했으며 심지어 무당까지 찾아다녔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충격과 자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10년 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박민호는 그 이후로 홀로 회사라는 거대한 짐과 상실감이라는 무거운 마음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같은 시각 건물 지하 2층 청소용품 보관실에서는 29살의 정유진이 야간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고무장갑을 끼는 유진의 손목에는 작은 은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죠. 25년 전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유진은 어릴 때부터 김옥분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는 항상 내 부모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과는 달리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경비 아저씨들께 깍듯이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잠시만 지나가겠습니다라며 야근하는 직원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어떤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이들 중에 저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어디 있나라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치매가 심해지신 김옥분 할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민호그룹에서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할머니의 병원비와 약값만으로도 한 달 수입의 대부분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진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으니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라며 늘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도 유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층 회장실 청소는 특별한 보안 허가를 받은 직원만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유진은 지난 3년간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직원으로 인정받아 이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유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습니다. 유진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도시를 내려다본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감상은 잠시뿐. 유진은 곧 청소 도구를 꺼내어 꼼꼼하게 회장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한 장도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유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민호와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죠. 유진은 문득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런 가족이 있으시구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혼잣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사진 주변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각 박민호는 집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식당 테이블에 혼자 앉아 간단한 죽 한 그릇을 먹는 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식사를 마친 후 박민호는 서재로 향해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딸 지민이의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하구나라며 사진을 쓰다듬는 박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같은 건물 안에서 하나는 최고층에서 하나는 지하에서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할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박민호는 어김없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마음은 무거웠죠. 어젯밤에도 딸 지민이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5살 지민이가 아빠 어디 있어요? 라며 울면서 자신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박민호는 회장실 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박민호는 문득 어제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책상 위에 가족 사진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바닥도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야간 청소부가 정말 꼼꼼하게 청소했구나라고 생각하며 박민호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까지 이곳에서 자신의 딸이 정성스럽게 청소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친 피곤한 몸이었지만 마음은 급했죠. 할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손목에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게 깨어 계실까요? 라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진은 조용히 할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아직 잠들어 계셨죠. 82살의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져서 유진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 드실 시간입니다라며 다정하게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가 유진을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아팠지만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에요. 할머니의 손녀죠. 할머니께서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할머니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유진이 준비해드린 따뜻한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유진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곳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혼자 돌보시기에는 할머니 상태가 너무 위험해졌어요. 유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한 달 수입이 150만 원 정도인데 300만 원이라니 아무리 계산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병원을 나온 유진은 할머니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유진을 알아보시는 것 같았죠. 유진아, 내가 너에게 짐이 되는구나라며 할머니가 미안해 하셨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할머니께서 저를 버려진 아이를 주워다가 키워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라며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유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내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날 저녁 유진은 다시 민호그룹으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지만 여전히 경비 아저씨들께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경비실의 박상호 팀장은 유진의 어두운 표정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유진 씨,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할 거예요. 박 팀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착한 아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16층 회장실로 올라간 유진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죠. 할머니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책상을 닦으면서 유진은 또다시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분도 딸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 할머니처럼요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유진의 은팔찌가 책상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팔찌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작은 소리가 났죠. 유진은 급히 주웠지만 팔찌의 고리가 약간 늘어나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팔찌인데라며 유진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끊어지지는 않았죠. 한편 박민호는 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오늘 오후에 받은 사설 탐정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20명이 넘는 탐정들이 25년 동안 딸을 찾아봤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박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아빠는 아직도 너를 찾고 있단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딸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그리움과 걱정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고 딸은 병든 할머니를 걱정하며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죠. 하지만 운명은 이미 두 사람을 이어줄 극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박민호는 오후 9시까지 이어진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죠. 해외 투자건으로 인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구나라며 박민호는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은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라 조용했죠. 박민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업무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에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즘 너무 무리했나라고 생각하며 박민호는 가슴을 문질렀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45층 청소를 마치고 마지막 구역인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진은 할머니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내일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다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은팔찌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유진의 습관이었습니다. 16층에 도착한 유진은 평소처럼 조용히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고 박민호가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회장님께서 아직 계시네요라며 유진은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이면 이미 퇴근하신 후였거든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직 업무 중이셨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라며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민호가 갑자기 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의자에서 앞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 급히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라며 유진이 박민호를 부축했지만 박민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죠. 유진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심장마비 증상이에요. 라며 유진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유진은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그룹 본사 16층 회장실입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며 정확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박민호를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며 유진은 박민호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작년에 회사에서 실시한 응급처치 교육에서 배운 대로였죠. 당시 강사가 언제 어디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모든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유진은 그 교육을 정말 진지하게 들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며 유진은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습니다. 땀이 흘러내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죠. 유진의 마음속에는 할머니가 위독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라며 유진은 더욱 힘을 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박민호가 갑자기 컥하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박민호는 흐릿한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라며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 청소부 정유진입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처치를 해드렸어요. 라며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박민호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섞인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죠.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라며 박민호는 감격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구급대원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환자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며 응급처치 장비를 들고 달려왔죠. 유진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셨는데 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지금은 의식이 돌아오신 상태입니다. 구급대원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네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생명을 구하셨어요. 박민호를 들것에 옮기는 과정에서 유진의 은팔찌가 박민호의 손에 걸렸습니다. 팔찌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작은 금속음이 났죠. 유진은 급히 주부려 했지만 구급대원들이 박민호를 들것에 옮기느라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주우면 되겠지라며 유진은 박민호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후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은팔찌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고리 부분이 벌어져 있었죠. 할머니께서 주신 소중한 팔찌인데라며 유진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실을 정리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박민호는 응급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다행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누가 응급처치를 해주셨나요? 박민호는 유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 청소부 직원이 해줬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날 밤 박민호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젊은 여성, 정유진이라고 했나?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라며 감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박민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그 여성이 25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장.
이틀 후 박민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완전히 회복되셨지만 며칠 더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했죠. 하지만 박민호는 회사 일이 걱정되어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박민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정유진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박민호는 문득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졌고 그 젊은 여성이 나를 구해줬지라며 박민호는 자신이 쓰러졌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책상 아래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박민호는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작고 정교한 은팔찌였습니다. 박민호는 그 팔찌를 자세히 살펴보았죠. 은으로 만들어진 가는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고 펜던트 안쪽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민이에게라는 글귀였습니다. 박민호의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어떻게라며 박민호는 팔찌를 떨리는 손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25년 전 딸 지민이의 5번째 생일날 선물해준 바로 그 팔찌와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민호는 아내와 함께 보석점에서 특별 주문 제작한 팔찌였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던 바로 그 팔찌였습니다. 박민호는 급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지민이의 5번째 생일 사진을 찾아 확인해 보니 확실했습니다. 사진 속 지민이가 차고 있던 팔찌와 지금 손에 든 팔찌가 완전히 일치했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여기에라며 박민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를 구해준 그 여성이 떨어뜨린 것일까? 박민호는 즉시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유진이라는 청소부 직원의 신상 정보를 가져다 주세요. 급한 일입니다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요청했죠. 30분 후 임재혁 비서실장이 정유진의 인사 파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청소부 직원 정보가 필요하신지요? 라며 의아해했습니다. 박민호는 파일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유진, 29세, 서울 출생, 보호자는 김옥분 할머니, 부모는 어릴 때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었죠. 박민호의 눈이 생년월일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정유진의 생일은 지민이가 태어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라며 박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 실장, 이 직원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며 박민호가 말했습니다. 임재혁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저 청소부 직원인데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요? 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직원이 내 생명을 구해줬거든요. 제대로 보답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사실 박민호는 임재혁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재혁은 회사 내에서 권력욕이 강하기로 소문났고 박민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은근히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죠. 만약 갑자기 딸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임재혁이 어떤 방해 공작을 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임재혁이 나간 후 박민호는 혼자 남아 은팔찌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지민이일까? 하지만 이름이 다르잖아라며 혼란스러워했죠.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들 중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민이가 정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사설탐정 김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소장님, 정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해 극비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어린 시절 배경과 김옥분이라는 보호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김 소장은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자세한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박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팔찌를 손에 쥐고 뒤척이며 생각했죠. 만약 정말 지민이라면 2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드디어 내 딸을 찾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으로 설레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진은 할머니를 돌보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병원에서 긴급 입원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었죠.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꼭 치료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유진은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살려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유진은 문득 자신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차고 다니던 은팔찌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죠. 팔찌가 어디 갔지라며 당황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보물이었는데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날 밤 회장실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라며 유진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딸의 흔적을 발견하며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딸은 할머니 걱정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죠. 운명이 이미 그들을 이어주는 실마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흘 후 아침 박민호의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소장이 보내온 정유진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죠. 박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박민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유진, 본명 추정 불가, 25년 전 김옥분 씨가 길에서 발견하여 키움, 당시 추정 나이 5세, 기억상실 상태였음이라는 문구가 박민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죠. 5세, 25년 전이라는 부분이 지민이가 실종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더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옥분 씨 증언에 따르면 아이는 처음 발견될 당시 아빠만 계속 외쳤으며 손목에 은팔찌를 차고 있었음, 현재까지도 그 팔찌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문장을 본 순간 박민호는 확신했습니다. 정유진이 바로 내 딸 지민이다. 박민호는 즉시 김옥분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할머니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죠. 박민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25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겠구나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박민호는 중환자실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정유진이었죠. 유진은 붉어진 눈으로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며 할머니, 제발 깨어나세요라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유진 씨 맞으신가요? 라며 박민호가 말을 걸었습니다. 유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라며 당황했습니다. 박민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그 후로 계속 안부가 궁금했는데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진은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비용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혹시 할머니와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라며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의아해했지만 네, 할머니께서 의식이 있으실 때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김옥분 할머니는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또렷한 눈빛을 하고 계셨습니다. 박민호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죠. 이분이라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박민호는 할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라며 박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박민호를 바라보시더니 유진아 잠시 나가 있으렴. 이 어르신과 할 이야기가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의아해했지만 할머니 말씀에 따라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남게 된 박민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25년 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딸을 잃어버렸다고 하던 그 아버지 말이에요. 박민호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유진이가라며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아이가 당신 딸 맞아요. 25년 전 우리 동네 골목에서 울고 있던 그 아이를 제가 데려와 키웠어요. 박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말 지민이가 맞나요?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아빠만 계속 부르면서 울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 아이를 제 손녀처럼 키웠어요. 박민호는 감격과 미안함이 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저는 25년 동안 지민이를 찾아 헤맸는데라며 박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처음엔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어버렸어요. 그 아이 손목에 있던 은팔찌 때문에 부모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제 손녀나 다름없이 자란 후였어요. 라며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박민호는 화가 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지민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라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대화 끝나셨어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박민호와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이 어르신께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야겠구나. 박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아니 지민아, 나는 내 아버지란다. 유진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박민호는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떨어뜨린 팔찌지? 25년 전 내가 내 5번째 생일에 선물해준 바로 그 팔찌야. 유진은 자신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없어진 그 팔찌가 박민호 손에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라며 유진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했구나.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어. 그 순간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갑작스럽게 찾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유진은 박민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제 아버지이신가요? 박민호는 유진의 떨리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너는 내 딸 지민이란다. 25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유진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박민호를 바라보았죠.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이제 정말 좋은 아버지를 만났구나. 할머니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할머니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수술비 문제는 해결되셨나요? 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당황하며 아직 준비가라고 말하려는 순간 박민호가 나섰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 수술을 진행해 주세요. 의사는 놀라며 네. 하지만 수술비가 상당한 금액인데라고 말했지만 박민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를 꼭 살려주세요. 유진은 감격하여 회장님, 아니 아버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민호는 유진이 자신을 아버님이라고 부른 것에 가슴이 뭉클했죠.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박민호와 유진은 수술실 앞에서 함께 기다렸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25년 동안 아버님을 찾지 못해서라며 유진이 미안해했습니다. 박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유진은 박민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민호는 지난 25년간의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잠들었어. 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유진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죠. 할머니께서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만큼은 부족하지 않게 자랐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은 할머니 정말 다행입니다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회복실로 옮겨진 할머니를 지켜보며 박민호는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회사 일도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렴.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박민호는 유진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일 대신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 유진은 깜짝 놀라며 저 같은 사람이 정식 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민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생명을 구해준 훌륭한 사람인걸. 한 달 후 김옥분 할머니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박민호는 할머니와 유진을 위해 쾌적한 새 집을 마련해 드렸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 분 다 돌봐드리겠습니다라며 박민호가 약속했습니다. 할머니는 감격하여 유진이가 이런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은 민호그룹의 홍보팀 사원으로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유진의 모습에 동료들도 금세 호감을 갖게 되었죠. 정유진 사원은 정말 일도 잘하고 인품도 좋아요라며 모든 직원들이 칭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민호와 유진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꿈 같아요.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니라며 유진이 행복해했습니다. 박민호도 나도 마찬가지야. 25년 만에 찾은 내 딸과 함께 있으니 세상이 다 내 것 같구나라며 웃었습니다. 유진은 손목에 다시 차게 된 은팔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팔찌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네요. 박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운명이었나 봐. 내가 내 생명을 구해주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인 것 같아. 이제 박민호에게는 더 이상 외로운 저녁이 없었습니다. 유진과 할머니와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 식사가 있었죠. 유진에게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건강해진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은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별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우연은 운명이 만들어낸 기적일 수도 있죠. 박민호와 정유진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해서 그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